광대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여기에는 제가 수술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저한테 수술 받은 분들이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노래 하나 할까? 시빠라빠빠뼈 시빠라빠라빠빠뼈 시빠라빠빠빠 시빠라빠빠뼈. 안녕하세요. 안면윤곽 전문 방송 시빠뼈 김태규입니다. 1월달이 그래도 좀 많이 바쁘긴 해서 오랜만에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촬영할 주제는 지금까지 이제 주로 좀 무거운 주제, 부작용, 출혈, 문제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찍었는데,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이 경과를 보면서 치료 경과 2주째인가 오셔가지고 한 1, 2주 동안 일어난 문제점들, 현상들이 혹시나 이게 부작용이 아닐까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이렇게 좀 너무 부작용 위주로 찍지 말고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긴다 라는 내용을 좀 찍어 달라고 하셔서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곽 수술 후, 특히 광대랑 턱끝이랑 사각턱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대 수술 하신 분들 중에서 통증, 아픈 거에 대한 걸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건 이제 조금 광범위한 범위긴 한데, 수술 직후 초기와 그리고 수술하고 좀 한 몇 달 경과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통증에 대해서 나누어 설명할 텐데, 첫 번째, 수술하고 나서 바로 생기는 통증에 대한 거는 윤곽 수술이 생각보다 아프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술로 인한 피부 박리, 뼈 절골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증은 통상적으로 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지나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광대뼈 수술한 부위는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가슴 수술이나 지방 흡입 같은 경우는 숨도 쉬어야 되고 걸어 다녀야 되니까 수술 부위가 움직이게 되는데, 윤곽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사실은 또 통증을 별로 안 일으키지.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무통 주사를 맞기 때문에 대부분은 24시간 동안에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수술 직후의 통증은 심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럴 수는 있지. 붕대를 감고 있기 때문에 붕대 자체가 얼굴을 압박하니까 그 압박 때문에 수술 부위가 좀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는 수술 직후 통증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수술하고 나타나는 관자놀이 부위의 통증, 두통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광대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앞광대 45도 옆광대 부분을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아치뼈 안쪽에 들어있는 근육, 척두근이라고 그러는데, 이 근육이 눌릴 거 아니에요. 눌려지는 압박감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 안쪽에 지나가는 혈관들이 또 눌려지니까 또 혈류가 장애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두통이 생기거나 관자놀이 부위가 아플 수 있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손상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붓기가 빠지는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100% 돌아와요.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십시기를 보면 이건 이제 피부 쪽이에요. 45도 광대 앞부분, 이 부분의 피부 쪽이 좀 따갑고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신경은 이 광대 앞부분, 앞광대에서도 나오지만 45도 광대 여기에서도 가는 샤프심 정도 되는 가는 신경이 두 가닥이 나와요. 이 부분이 수술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좀 당겨지거나 늘어날 수 있지. 그래서 이 부분에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의 피부가 좀 따가울 수도 있고, 감각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좀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신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신경이 정상적으로 또 커버가 되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 4개월 정도 지나면 돌아와요. 또 한 가지 통증을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여기 어금니, 위더금니나 심하면 눈동자까지 약간 좀 뻐근하다, 불편하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부비동 영상을 찍을 때 설명했었는데, 수술하면서 상악동이라는 게 뼈를 절골하는 과정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안에 있는 뼈를 제거하고 다시 모아서 고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뼈를 붙이게 되면 아랫부분이나 약간 뒷부분 이런 데서 완전히 뼈가 붓고, 아니면 또 섬유 조직이 막을 형성의 전 단계까지는 정상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할 때 세척하는 생리식염수나 아니면
미세한 출혈 같은 게 이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무게가 압박감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어금니를 누르면 어금니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또 양이 좀 많고 하면 눈까지 좀 압박하면 눈동자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은 흡수되면서 사라지지만 조금 지속되면서 염증을 일으키면 그게 이제 급성 부비동염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하면 한 2주간 보통 먹게 되는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 좋아져요. CT 체크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니까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을 씹을 때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어금니를 이렇게 씹을 때 교곤이 정상적으로 사각턱에서부터 광대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사각턱에서 강하게 붙어 있으면서 광대뼈를 잡아 당기는 거지, 밥을 먹을 때. 굉장히 강한 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광대 수술이 뼈가 붙는 데 있어서 불리한 거는 이렇게 강력한 근육이 뼈를 잡아 당기는 힘을 버티고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광대뼈 수술이 이제 불리합 이런 게 사실 많죠. 음식물을 씹을 때 교곤이 여전히 광대뼈를 강하게 잡아당기면 이게 완전히 앞에 위에 있는 뼈랑 붙어 있지 않으면 미세하게 움직여요. 한 1mm 정도 약간씩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이제 불편함을 만드는 거예요. 아프다기보다는 좀 불편하고 뻐근하고 약간 좀 찌릿찌릿하고 이런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광대 수술 중에 나타날 수 있는 통증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 물론 수술 초기에 뼈가 완전히 붙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3, 4개월 이상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된다 그러면 병원에 꼭 얘기를 하시고, CT를 찍어서 체크한 뒤에 실제로도 이제 뼈 사이에 그렇게 간격이 좀 존재한다 그러면 다시 튼튼하게 고정해서 재수술해서 반드시 뼈를 붙여줄 수 있고, 이거는 그래도 교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수술한 한두 달 정도에 생길 수 있는 건,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뼈가 붙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한 99% 이상 좋아져요. 그럴 때는 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원인은 모르겠는데 그냥 아침부터 좀 아프더라, 자고 일어나면 아프다. 6개월 이상 지난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이제 좀 광대가 아프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어금니를 깨무는 아니면 이빨을 가는 습관이 있는 분들 중에 수술을 하게 되면 의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수술 초기는 잘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근육 힘도 약하고 아프니까 부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두 달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붓기도 깔아앉고 이제 근육이 좀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 이런 습관이 나타나니까 어금니를 세게 깨무는 거지, 밤에 잘 때. 아니면 이를 갈거나.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광대뼈가 완전히 덜 붙은 상태에서 뼈를 굉장히 강하게 잡아당기니까 통증이 올 수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또 불렵하고 조금 다른 게, 평소에 식사할 때는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한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이렇다. 근데 한 1, 2주 지나면서 경과보러 오는 사이에 증상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쨌거나 통증이 생기면 그래도 좀 걱정이 되시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CT를 찍고 경과를 한번 체크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니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술한 지 한참 지났어요. 1년, 2년. 근데 어느 날 문득 광대 통증이 있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1년, 2년 동안은 잘 지낸 거죠. 오신 분들은 당연히 CT를 체크해보면 그런 분들 중에 문제가 있었던 분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왜 일상생활하면서도 갑자기 손목이나 팔꿈치가 아플 때 있잖아요, 그죠? 생활하면서 분명히 어떤 이제 자극이 갔을 텐데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 광대하고 턱 사이 붙은 역시 교근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나사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결론은 이런 분들 중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역시나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이런 증상들은 좋아져요. 그런 분들은 절대 불류압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수술했는데 이렇게 귀 앞쪽에 나사 고정한 부위 근처가 아프더라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고정을 안 했을 때입니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아치뼈 아래쪽에 근육이 지나간다 했잖아요.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근육이 어금니를 밥을 먹을 때, 음식물을 씹을 때 이렇게 하면 교곤이 볼록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교곤이 바깥쪽으로 아치뼈를 미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게 움직이게 되지. 그러면서 이게 통증 같은 것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충분히 통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고정을 했다. 그런 경우는 어떨 때 통증이 생길 수 있냐면, 초반에 붓기가 있어서 아플 때 그거 말고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정도 붓기가 깔아졌을 때인데 통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요 턱관절이 보통 이렇게 수직이에요. 수직.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이제 수직으로 움직이는데, 입을 벌릴 때 턱관절이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증상이 원래부터 있는데 광대뼈를 이렇게 안으로 넣어 놓으면 턱관절은 정상적으로 입을 벌리면서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자기는 편한데, 광대뼈 때문에 그게 방해가 되니까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뼈를 계속 밀어내면 이제 금속 플레이트가 피로골절이라고 해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현상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이 호전이 되지만 그게 계속된다, 입 벌리기도 너무 불편하다, 그럴 때는 차라리 나사를 다시 풀고 뭐 한 예를 들어 5mm 넣었어요. 그러면 그걸 한 3mm 정도로 넣고, 그러니까 2mm를 밖으로 빼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라도 교정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 분들도 드물지만 가끔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꼭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턱관절 장애가 원래 있는지, 턱관절의 모양이 이렇게 양쪽에 관절 모양이 완세를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걸 직업으로 하는 분들인지, 이런 분들에 대한 걸 이제 물어보고, 그런 분들한테는 정상적인 뼈를 넣는 양보다는 1, 2mm 정도를 적게 넣으려고 하죠. 광대 수술하고 나서 비대칭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제일 큰 건 이거예요. 거울을 보지만 광대 비대칭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경우 대부분인데, 수술하고 나면 하루 종일 거울을 보니까 이게 미세한 것도 보이는 거야. 특히나 부어있으니까 좀 과장된 상태니까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광대 비대칭은 대부분 한 60에서 70% 정도는 수술하면서 교정이 돼요. 그러면 왜 초반에는 그게 더 심해 보일 수 있느냐, 일단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것도 있고, 교정이 100%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비대칭이 있는 부분은 부어있으면 한쪽이 더 크거나 하기 때문에 붓기가 있는 동안은 그게 더 차이가 나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더 비대칭이 심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붓기가 빠지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비대칭보다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광대뼈의 비대칭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한쪽이 더 넓은 거, 한쪽이 더 위로 올라가 있는 거, 한쪽이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교정을 한다면 넓은 쪽을 안으로 더 넣고, 올라가 있는 쪽을 밑으로 좀 내리고, 뒤로 들어가 있는 거를 앞으로 좀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크기를 양쪽을 조절하는 거예요. 크기, 높이, 튀어나와 있는 정도를. 그렇게 해서 대칭을 항상 맞추기 때문에 비대칭에 대한 부분이 설령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니까 좀 안심하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 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광대는 뼈를 큰 틀에서 잘라서 각각 앞에 뒤에를 고정하니까, 고정이라는 거는 완전히 고정하기 전에는 미세하게라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원칙은 이렇습니다. 여기 광대뼈면 앞광대뼈를 잘라내고 뼈를 붙인다 했잖아요. 그러면 고정은 앞광대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위치고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앞광대를 뼈를 맞닿게 해서 고정을 튼튼하게 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뒷광대를 서로 이제 제자리에서 최대한 그 위치에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앞광대를 고정하고 뒷광대의 위치를 열어서 보면 약간의 한 1mm 정도의 간격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틀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다시 맞추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 상태에서 최대한 이제 튼튼하게 고정을 하게 되는데, 뼈가 붙는 기간 동안 뒷광대가 약간의 이제 아주 튼튼한 고정이 힘들 수 있죠. 그리고 뒷광대 요 뼈 자체가 나무젓가락 정도로 좀 얇아요. 그래서 붙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문이 딱 닫혀 있는데 손바닥으로 문을 밀면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고정은 다 되어 있지만 뼈끼리 붙거나 아니면 섬유 조직으로 강하게 연결이 되기 전까지는 미세하게 움직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 더 흔한 이유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턱관절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턱관절이 밖으로 좀 튀어나오는 타입이거나 앞으로 튀어나온 타입인데 광대 뒷부분이 튼튼하게 고정되다 보면 방해가 되니까 턱관절이 약간 이렇게 탈골되거나 거기에 있는 이 관절 디스크가 마모되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은 성형외과에서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지만, 구강내과에서 이제 턱관절 쪽을 보는 그쪽이랑 협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턱관절에서 소리 나는 경우는 일단은 관절 자체를 조금 적게 써야 되고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 앞부분에 소리 나는 가장 큰 이유는 턱관절이고, 두 번째는 뒷부분에 나사 고정한 것 때문에 초기에도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나사 플레이트 자체를 고정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밖으로 밀려나는 힘이 있으면 플레이트 자체가 끊어지다 보면 그때는 모래 씹는 소리가 나요. 그럴 때는 금속핀이 혹시라도 부서졌는지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